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UEFA의 유럽 대항전 38경기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4일 금요일 UEFA의 유럽 대항전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레드불 잘츠부르크 vs 페렌츠바로시 TC. 이 경기는 템포와 전환 속도의 싸움에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잘츠부르크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것이다. 베르테세는 측면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라트코프는 중원에서 볼을 회수한 직후 빠르게 공격 루트를 연결할 것이다. 비드스트럽의 전방 연계가 가동되면 잘츠부르크는 단 34패스 만에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다. 반면 페렌츠바로스는 압박에서 벗어나려 할 때 템포를 조절하지 못해 실책으로 역습을 허용할 위험이 높다. 잘츠부르크의 압박망은 상대가 전환하려는 순간 더욱 강하게 작동하며 볼 탈취 후 빠른 측면 침투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페렌츠바로스가 밀집 수비를 펼치더라도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가 맞물리면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 능력에서 잘츠부르크가 앞서며 홈의 에너지까지 더해 승부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일잘츠부르크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다. 베르테센의 스피드와 라트코프의 템포 조절 능력이 결합되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페렌츠바로스가 수비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잘츠부르크의 하이 프레싱과 침투 타이밍 앞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결국 경기 흐름은 잘츠부르크가 끝까지 리듬을 쥔 채 홈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잘츠부르크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보버 추천 페네르바체 vs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전술보다는 환경과 체력 컨디션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페네르바체는 홈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칠 것이다. 특히 아센시오와 프레드의 중원 연계는 슈투트가르트의 느린 압박 라인을 공략하기에 충분하다. 네시리의 제공권과 아마디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이 결합되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전진 타이밍이 늦어 상대 압박을 풀지 못하고 롱볼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게다가 장거리 비행의 피로와 이스탄불의 기후 차이가 누적되면 후반부에는 체력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라면 페네르바체는 중원 점유율을 높이고 점차 상대 수비 블록을 밀어붙일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고 홈팀의 강한 압박과 관중 열기에 흔들릴 공산이 크다. 결국 페네르바체의 압박 전개와 체력적 우위 홈터세까지 더해져 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장거리 원정 피로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홈의 열기와 빠른 템포 전개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페네르바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페네르바체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SC 브라가 vs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 경기는 체력과 전술 밸런스 그리고 교체 자원의 깊이가 승부를 가를 경기다. 브라가는 홈의 잔디 적응도와 경기 리듬 유지력이 뛰어나며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나바로 알리아가와 무티뉴의 패스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박스 근처에서 우아자니가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아르나우토비치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며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도 반복될 전망이다. 브라가는 압박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절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세트피스 찬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교체 타이밍 이후에도 홈팀의 조직적 움직임이 유지되며 후반 중반 이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일츠르베나 즈베즈다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와 교체 폭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반면 브라가는 홈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템포를 장악하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체력과 전술 밸런스의 균형에서 앞서는 브라가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가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올림피크 리옹 vs 바젤. 이 경기는 테스만의 중원 장악력과 슐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리옹은 테스만을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반복하며 전진 템포를 만들어내고 슐츠와 미카우타제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테스만의 킬 패스를 시작으로 슐츠가 박스 측면을 파고들고 컷백 형태로 미카우타제에게 찬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경기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바젤은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해 리옹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밀릴 전망이다. 전반부터 리옹이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바젤은 역습 이외에는 공격 기회를 찾기 힘들 것이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침투, 컷백 형태의 공격 루트는 바젤 수비 라인의 가장 큰 약점을 정조준하는 전술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차이가 커지며 리옹이 추가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리옹은 미카우타제의 위치 감각과 테스만의 킥 정확도를 통해 득점 찬스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점유율, 전개 속도, 전환 밸런스 모두 리옹이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 리듬을 유지할 것이다. 일리옹은 테스만의 패스 타이밍과 슐츠의 침투, 미카우타제의 마무리 능력이라는 삼각 구도로 전술 밸런스를 완성했다. 반면 바젤은 수비 간격과 압박 대응이 모두 불안정하며 부상자 공백으로 공격 루트마저 단조롭다. 이 경기는 리옹이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흐름을 통제하고 홈의 이점을 살려 완승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옹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스테아우와 부쿠레슈티 vs 볼로냐 FC.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템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볼로냐는 중원 장악을 통해 슈테아우아의 전개 루트를 차단하고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드가르드의 킥 능력은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며 슈테아우아의 수비 블록이 무너질 때마다 실점 위험이 커질 것이다. 슈테아우아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압박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볼로냐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고 짧은 패스로 수비 간격을 흔드는 전개를 지속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볼로냐의 공격 전환이 더욱 매끄러워지고 오르솔리니와 오드가르드의 연계로 공격 전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슈테아우아가 버티기에 집중하더라도 볼로냐의 세트피스와 빠른 전환 템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볼로냐의 점유율과 전술적 완성도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일볼로냐는 세리에어 무대에서 다져진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 오드가르드의 정교한 킥과 오르솔리니의 컷인 돌파는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반면 슈테아우아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전환 템포에서도 밀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볼로냐가 안정적인 전술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슈테아우아 부쿠레슈티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구어헤드 이글스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홈의 응집력 vs 원정의 전개 완성도 구도다. 구어헤드 이글스는 초반 라인을 낮춰 수비 블록을 구축하고 빠른 전환으로 아스톤 빌라의 압박뒤 공간을 노릴 것이다. 빌라는 점유율을 높이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을 쌓는 형태로 경기를 지배하겠지만 초반 세트피스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라의 템포 유지와 공격 루트 다양성이 빛을 발하며 홈팀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글스의 세트피스 집중력과 홈의 응집력은 초반 60분 동안 경기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빌라가 얼마나 빨리 리듬을 잡느냐에 따라 스코어 타이밍이 결정될 것이다. 일구어헤드 이글스는 홈에서의 응집력과 집중력으로 초반 균형을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톤 빌라의 템포 조절과 전술 완성도가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빌라가 앞서며 경기 막판에는 실점 리스크가 커질 흐름이다. 결국 전력과 완성도 차이가 누적되며 홈 기준으로는 패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패팅 강도, 승무패고 어헤드 이글스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헨크 vs 레알 베티스. 이 경기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빌드업 안정성의 차이가 경기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KRC 헨크의 포백은 탈압박 루트가 일정하지 않고 중앙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이 불안정하다. 반면 베티스는 쿠초를 필두로 강하게 전진 압박을 시도하며 헨크가 공을 돌리는 순간부터 방향 압박으로 루트를 차단할 것이다. 리켈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는 시점엔 이미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포르날스가 두 번째 라인에서 세컨드볼을 주어 마무리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KRC 헨크는 역습으로 간헐적인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 수적 열세와 압박 강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베티스는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환이 빠르고 세트피스에서도 높이 우위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헨크가 점유를 시도하겠지만 중반 이후부터 베티스의 압박이 완전히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 유지력에서 베티스가 압도하며 점유율과 득점 기대감 모두 앞설 것이다. 결국 압박 완성도, 전환 템포, 마무리 정밀도에서 베티스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1K RChen크는 수비 라인의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져 베티스의 강한 전방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반면 베티스는 압박 이후 전환 루트가 명확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매우 정교하다. 체력, 조직력,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모두 베티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에는 템포 차이가 극명해질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베티스가 압박 리듬으로 주도권을 잡고 전술 완성도의 차이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KRChen크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SK 브란 vs 레인저스 FC. 이 경기는 경기 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의 차이에서 판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브란은 홈에서 초반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레인저스의 빠른 전환과 크로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레인저스는 점유보다는 효율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고 중원에서 세컨드볼 싸움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우위를 활용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브라는 체력 소모가 누적될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라인 유지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후반부에는 레인저스가 교체 자원 활용으로 템포를 높이며 상대 수비를 흔들 확률이 높다. 결국 후반전 승부에서 세트피스와 피지컬 싸움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레인저스가 흐름을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일브라는 홈에서 초반 기세를 내세우겠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 부족과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레인저스는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효율로 상대를 압박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지컬 싸움과 템포 유지에서 앞선 레인저스가 승리를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브란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추 샤흐타르 도네츠크 vs 레기아 바르샤바. 이 경기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전술 완성도에서 샤흐타르가 명확히 앞선다. 샤흐타르는 케빈의 인버티드 침투를 중심으로 수다코프와의 원투 패스를 통해 팍스 안 공간을 빠르게 침투한다. 이 과정에서 오체레트코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레기아는 3백의 간격 조절이 늦어지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줄 위험이 있고 케빈의 침투 루트를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샤흐타르의 짧은 패스 연결은 상대의 압박을 흡수한 뒤 속공으로 이어지는 완성형 전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반면 레기아는 수비 숫자를 늘리더라도 중앙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레기아가 블록을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샤흐타르의 압박 강도와 템포 유지력이 빛을 발할 것이다. 결국 후반 60분 이후 샤흐타르가 좌우 전환과 세컨드볼 회수율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설계, 개별 기술, 그리고 홈 이점까지 더해진다면 샤흐타르가 득점 루트를 완성하는 시점은 시간 문제다. 결국 케빈과 수다코프의 연계는 이번 경기의 결정적 승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샤흐타르는 케빈의 인버티드 침투와 수다코프의 연계 완성도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반면 레기아는 3백의 커버 타이밍과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경기는 전술적 짜임새와 공격 완성도에서 우위를 점한 샤흐타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샤흐타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버퍼 강추 SK 라피드 빈 vs ACF 피오렌티나.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패스 연결의 안정성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라피드 빈은 홈에서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우겠지만 공격 전환의 속도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파지올리의 패싱력과 모이스킨의 결정력을 중심으로 라피드 빈의 수비 간격을 흔들며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구드문드손의 측면, 침투와 킨의 문전 움직임이 반복될수록 라피드 빈의 수비는 점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피오렌티나의 교체 자원들이 투입되며 템포가 다시 상승하고 점유율이 더 확실히 기울 것이다. 결국 피오렌티나는 전술적 짜임새와 공격의 다양성에서 라피드 빈을 압도하며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완전히 쥘 가능성이 높다. 라피드 빈은 홈의 기세를 살리려 하겠지만 템포 유지와 공격의 연결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파지올리의 전진 패스와 모이스킨의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결국 피오렌티나의 전술적 짜임새와 세밀한 공격 완성도가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라피드 빈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퍼 강추 RC 스트라스부르 vs 야기엘로니아. 이 경기는 경기 운영의 효율성과 전환 타이밍 싸움에서 스트라스부르가 확실히 앞선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의 안정된 라인 운영을 바탕으로 파니첼리와 파에스를 중심으로 중원 압박을 빠르게 풀어내며 역습 타이밍을 잡을 것이다. 야기엘로니아는 점유율은 가져갈 수 있으나 팍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 부족이 뚜렷하다. 또한 스트라스부르의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높은 만큼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골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의 역습 효율이 극대화되며 야기엘로니아의 수비 블록이 점점 무너질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홈의 스트라스부르가 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스부르는 실리적인 전술 운영을 바탕으로 홈에서 경기 리듬을 조율할 줄 아는 팀이다. 야기엘로니아는 전개 속도와 수비 커버 모두에서 상대의 템포를 감당하기 어렵다. 세트피스와 역습 상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리에카 vs AC 스파르타 프라하.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과 전환 속도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리에카는 점유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겠지만 스파르타 프라하의 하이 프레싱을 버티기엔 전개 템포가 다소 느리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하라슬린의 폭발적인 측면 침투를 활용해 리에카의 풀백 뒤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카이리넨의 방향 전환과 쿠크타의 일선 압박이 결합되면 리에카의 후방 빌드업은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리에카는 중앙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확률이 크고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스파르타 프라하는 전환 시 패스 루트가 명확하며 23패스 만에 상대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는 속도감을 갖췄다.
후반으로 갈수록 스파르타 프라하의 전술적 조직력이 리에카를 압박하며 라인 간격을 좁히지 못한 리에카는 점차 수세에 몰릴 것이다. 결국 양 팀의 차이는 체력보다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의 효율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리에카는 점유율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회수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스파르타 프라하는 하라슬린과 쿠크타를 축으로 빠른 역습 루트를 완성시키며 리에카의 수비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스파르타 프라하가 끝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적 완성도와 효율성에서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리에카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버버 추천, AK 아테네 vs 에버딘. 이 경기는 홈에서 AK 아테네가 전술적으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AK 아테네는 엘리아손의 폭넓은 측면 돌파와 코이타의 이선 침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것이다. 피에로가 전방에서 볼을 지탱하고 세컨드볼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연출된다. 반면 에버딘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컨디션 저하와 후반 체력 문제로 인해 경기 리듬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에버딘의 수비진은 압박 시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전환 속도도 느려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복적으로 위험한 장면을 허용할 것이다. AK 아테네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중원 장악력을 높이고 점유율을 통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버딘의 체력 저하가 누적되며 후반에는 AK 아테네의 공격 점유율이 급등할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력, 심리적 안정감 모두에서 AK 아테네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선보일 전망이다. 1AK 아테네는 홈에서 강력한 압박과 짜임새 있는 전술 완성도로 경기를 장악할 것이다. 엘리아손의 측면 돌파와 코이타의 침투 루트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버딘은 장거리 원정의 피로 누적과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흐름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AK 아테네가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를 앞세워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AK 아테네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축, 드리타 vs AC 오모니아. 이 경기는 공중전과 타점 싸움, 그리고 세컨드볼 집중력에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드리타는 마나즈의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전방에서 경합을 유도하고 세컨드 찬스를 통해 팍스 근처에서 득점을 노릴 것이다. 아제라지는 중원에서 두 번째 볼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높은 타점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오모니아는 기술적인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드리타의 선 굵은 압박과 공중 경합 앞에서는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마나즈가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공을 지켜내는 순간 이선 침투와 세컨드 슈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세트피스 중심의 공방이 치열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드리타의 피지컬 우위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오모니아 수비진이 밀리며 드리타가 두 번째 볼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드리타는 타점 높은 포스트 플레이와 공중전 집중력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오모니아는 제공권 약점과 세컨드볼 대응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선 굵은 축구를 완성도 높게 구사하는 드리타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드리타 승 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PK 에켄 vs 라요 바에카노.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환 밸런스에서 라요가 확실히 한 수위에 있다. 라요는 우나이 로페즈를 중심으로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며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PK 에켄은 라요니와 구스타프손의 연계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라요의 압박 구조를 뚫기 어렵다. 특히 라요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팍스 앞 공간을 점진적으로 넓혀간다. 28라존과 프루토스의 측면 돌파가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면 로페즈의 킬패스 한 방으로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PK 에켄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라요의 빠른 볼 순환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라요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중원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PK 에켄의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붕괴가 겹쳐 실점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라요는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의 안정성, 그리고 공격 전환의 리듬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BK 에켄은 전방 압박과 역습 패턴이 단조롭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압박 대응력이 떨어진다. 반면 라요는 우나이 로페즈를 중심으로 한 짧은 패스 전개와 측면 전환으로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라요의 점유율 축구가 빛을 발하며 전술 이해도와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PK 에켄 패주력,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축, 페에노르트 vs 파나시나이코스. 이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페에노르트는 홈에서 빠른 빌드업과 공격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우에다와 하지무사의 연계는 파나시나이코스의 느린 라인 간격을 흔들며 중원에서 스테인이 템포를 조율한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환경 적응 문제로 인해 경기 초반 템포를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페에노르트가 중원 점유율을 확실히 가져가며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공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의 속도와 압박 강도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고 페이노르트는 경기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점유율을 통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결국 체력, 전술 밸런스, 홈 어드밴티지 모두 페이노르트가 앞선다. 1페이노르트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팀이다. 우에다의 문전 움직임, 하지무사의 돌파, 스테인의 중원 템포 조율이 완벽히 어우러지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반면 파나시나이코스는 장거리 원정으로 인한 피로와 기후 적응 문제로 인해 체력적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페이노르트가 템포를 유지하며 공격 리듬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완승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페이노르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슈켄디아 vs 설본 이 경기는 전술적 짜임새와 중원 장악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매치업이다. 슈켄디아는 라티피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짧은 패스를 통해 설본의 수비 라인을 흔들 것이다. 이브라임의 포스트 플레이는 이선 침투 루트와 연결되며 상대 수비를 끌어내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반면 설본은 수비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대응하겠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슈켄디아가 점유율을 확보하고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집중 공격으로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부에는 교체 카드 운용의 깊이 차이가 나타나며 슈켄디아가 압박을 이어가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슈켄디아는 라티피를 축으로 한 전술적 완성도가 매우 높으며 중앙과 측면의 전환 템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반면 설본은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느리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슈켄디아가 홈의 이점을 살려 경기 리듬을 유지하며 공격 밸런스를 통해 완승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슈켄디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브레이다블리크 vs KUPS 쿠오피온 팔로시오 이 경기는 미드필더 숫자, 우위와 점유율 장악력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블레이다블릭은 중원 3인 조합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고 패스 템포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할 것이다. 반면 쿱스는 4-4-2 구조상 중앙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으며 수적 열세로 인해 세컨드볼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블레이다블릭은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공격 전개 루트가 다양해지고 이선의 토르스테인슨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공격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쿱스는 역습 한두 번으로 균형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이 뚫리는 순간 수비 블록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블레이다블릭의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며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 완성도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블레이다블릭의 전방 압박 강도가 더해지며 쿱스의 수비 간격이 점차 벌어질 것이다. 결국 점유율과 미드필더 라인의 밀도에서 차이가 누적되며 블레이다블릭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갈 경기다. 1블레이다블릭은 미드필더 수적 우위와 점유율 중심의 전개로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쿱스는 중앙 공간을 방어하지 못하고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구간이 잦아질 것이다. 결국 체력적 소모와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누적되며 홈팀 블레이다블릭이 전술적으로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블레이다블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샴락 로퍼스 vs NK 첼레 이 경기는 홈 경기에서 강한 샴록 로퍼스가 심리적 안정감과 전력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샴록은 3-5-2의 구조상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며 좌우 윙백의 넓은 커버 범위로 체레의 측면 돌파를 차단할 것이다. 체레는 4-3-3의 형태로 맞서겠지만 중원 압박에서 밀리면 볼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가프니와 누젠트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걸릴 경우 체레 수비진은 롱패스 의존도가 높아지며 공격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샴록은 홈의 이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폭이 넓은 샴록이 체력 우위를 점하며 중원과 전방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체레는 수비 블록이 낮아질수록 압박 회피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공격 전개가 끊길 위험이 크다. 결국 템포 조절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스코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1샴록 로퍼스는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안정적인 운영 능력과 전술적 조직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것이다. 반면 체레는 원정 불안과 수비 간격 조절의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밀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앞세운 샴록 로퍼스가 전술적 완성도와 교체 전력의 우위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샴록 로퍼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마인츠 vs HSK 지르니스키 이 경기는 민첩한 전환과 압박 리듬 유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마인츠는 이재성을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어내는 전진 템포를 유지하며 레벨의 조율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 지린스키는 전력의 무게감에서 밀리며 빌드업 구간에서부터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측면 커버가 느려 마인츠 윙백의 오버래핑을 감당하기 어렵고 크로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마인츠가 압박으로 템포를 틀어주며 볼 소유와 찬스 창출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전망이다.
후반부에는 체력 격차와 전환 속도 차이가 뚜렷해지며 지린스키의 수비 간격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재성의 침투와 레벨의 전진 패스가 결합되며 홈의 리듬이 경기 전체를 통제할 것이다. 일마인츠는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에서 앞서 있으며 이재성의 침투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가 강력한 무기다. 지린스키는 압박 대응력과 커버 밸런스 모드에서 불안정해 경기 후반에는 라인 붕괴가 불가피하다. 결국 마인츠가 빠른 전환과 응집된 압박으로 홈에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링컨레드 인프스 vs 레흐 포즈난.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의 차이와 전환 속도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링컨 레드 인프스는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공간이 쉽게 열리고 있으며 포백 간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이 틈을 레흐 포즈난의 뱅트손이 정교하게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침투를 이어갈 것이다. 야기엘로의 템포 조율과 토르다르슨의 세컨드볼 회수가 더해지면 공격 루트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반면 링컨은 전방 압박을 시도해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오히려 역습에 당할 위험이 크다. 포즈난은 공을 잡는 순간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직선적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포즈난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링컨의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링컨의 체력 저하가 겹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전환 속도에서 완성도가 높은 레흐 포즈난이 승기를 잡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링컨은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비 조직이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전환 속도에 취약해 포즈난의 공격 패턴을 버티기 어렵다. 레흐 포즈난은 뱅트손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높은 압박 효율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포즈난의 승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링컨 레드 인프스 패주력,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SK 시그마 올로모츠 vs 라코브. 이 경기는 홈의 응집력과 세컨드볼 장악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시그마 올로모츠는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고 타자니의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자노세크의 패스 템포와 미쿨렌카의 크로스 타이밍이 맞물리면 상대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라코프는 측면 전개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찬스를 내줄 위험이 있다. 시그마는 경기 초반에는 점유율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리듬을 쌓고 중반부터는 템포를 올려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홈의 자신감과 응집력, 그리고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경기 주도권은 시그마로 완전히 기울 전망이다. 결국 타자니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선 자원들이 연계 플레이를 완성하며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일그마 올로모츠는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갖춘 팀이다. 타자니의 중심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의 연계가 매끄럽게 맞물리며 경기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라코프의 수비 라인은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밀릴 것이며 결국 홈의 에너지로 시그마가 승리를 완성할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시그마 올로모츠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삼성스포르 vs FC 디나모 키예프. 이 경기는 심리적 요인과 홈 템포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전망이다. 삼성스포르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마쿤부는 전방과 중원을 오가며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아이도그두는 측면 돌파로 디나모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 것이다. 디나모 키이오는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삼성스포르의 전방 압박과 경기 템포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튀르키의 원정의 특성상 심리적으로 위축된 플레이가 나올 확률이 높고 볼 소유 후에도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로컬 기후와 관중의 함성, 그 자체가 디나모의 집중력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마쿤부의 전진 패스와 세컨드볼 싸움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삼성스포르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방 압박이 결합된 삼성스포르의 경기력이 디나모의 점유율 축구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일티르키의 원정 특유의 압박감 속에서 삼성스포르는 팬들의 함성을 에너지로 전환해 경기를 장악할 것이다. 마쿤부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아이도그두의 측면 돌파가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며 마리우스가 마무리 단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디나모 키이오는 홈 템포와 압박 강도에 적응하지 못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삼성스포르의 홈파워와 심리적 우위가 그대로 승리로 이어질 시나리오다. 패팅 강도, 승무패 삼성스포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크라이오바 vs FC 노아. 이 경기는 측면 전개에서의 숫자 싸움이 승부의 핵심이다. 크라이오바는 윙백 한 명만으로 라인을 유지하기 때문에 FC 노아의 풀백 윙포워드 조합에 쉽게 밀릴 수밖에 없다. 특히 크라이오바의 3백은 중앙 밀집형이지만 측면으로 공이 빠질 때마다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다. 이 상황에서 아바네시안과 물라우스노비치의 교차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크라이오바의 수비는 계속 흔들릴 것이다. 반면 FC 노아는 울라드 오마르가 중원 중심을 단단히 틀어주며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한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이어질 수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FC 노아의 측면 우위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FC 노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크라이오바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 결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크라이오바는 수비 밸런스가 불안하고 측면 대응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FC 노아는 양쪽 측면의 폭넓은 활용과 전환 속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적 우위와 전술적 효율성에서 앞서는 FC 노아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라이오바 패주력,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함룬 BS 로잔. 이 경기는 전형적인 하이라인 팀 BS 카운터 전문팀의 구도다. 로잔은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함룬은 빠른 전환으로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뒷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티오온에는 로잔의 높은 수비라인 사이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싱쿠스와 폴리토의 패스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로잔의 수비 커버는 전혀 대응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로잔은 볼 점유를 시도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후방 라인이 과감하게 올라오면서 역습 리스크를 자초한다. 함룬은 이 공간을 파고드는데 특화된 티오온을 활용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세트피스에서도 함룬은 위치 선정과 타이밍 조절이 탁월해 코너킥 한 번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로잔이 압박을 유지할 체력을 잃는 후반부에는 함룬의 빠른 역습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흐름은 함룬 쪽으로 완전히 기울 전망이다. 전술의 완성도와 집중력, 그리고 카운터의 효율성 면에서 함룬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일로전의 전방 압박은 강하지만 수비 라인 관리가 불안정해 역습 대응에 취약하다. 함룬은 티오온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빠른 전환 전개를 통해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이다. 결국 전술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모두에서 함룬이 한 단계 위에 있으며 홈에서의 완승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함룬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AS 로마 vs FC 빅토리아 풀젠. 이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날 매치업이다. 로마는 펠레그리니와 코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구축하며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풀젠은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로마의 중원 압박과 라인 유지에 막혀 공격 전환이 쉽지 않다. 전반부터 로마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나 이선 침투를 통한 마무리도 기대된다. 풀젠은 수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압박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로마는 공격 전개에서 폭넓은 패스 루트를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해 상대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경기 전체를 통틀어 로마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의 리듬을 유지할 것이며 점유율 차이만큼 찬스 수에서도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결국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게 되고 그 중심에는 로마의 펠레그리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로마가 압박과 전술 밸런스를 기반으로 경기 흐름을 완벽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1AS 로마는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점유율 축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펠레그리니와 코네의 유기적인 전개가 경기 리듬을 지배하며 전방의 윙백과 연계 플레이가 날카롭게 작동할 것이다. 풀젠은 압박 저항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로마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고 완승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로마의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 될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릴 OSC BS PAOK. 이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릴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코레이아의 측면 돌파와 하랄손의 세컨드라인 침투가 반복되면 PAOK의 수비 블록은 금세 흔들릴 전망이다. PAOK는 부상 이탈로 인해 전방 전개 루트가 단조롭고 공격 전환 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릴이 중원 점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격차가 커지며 릴이 점유율과 슈팅 기회를 모두 장악할 흐름이다. 결국 리듬과 템포 싸움에서 홈팀 릴이 한 수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전망이다. 1-1은 전력적으로 완비된 상태에서 홈의 응집력까지 더해 경기 전반의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PAOK는 부상 여파로 인해 공수 전환의 리듬이 깨져 있으며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다. 결국 릴이 안정된 조직력과 높은 전환 속도를 통해 홈에서 확실히 승부를 가져갈 것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릴 승주력,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강축, 셀틱 FC BS 슈트룸 그라츠. 이 경기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과 라인 간격 유지력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셀틱은 이해 아나초의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 스트럼, 그라츠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마에다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맥그리거가 전진 패스로 중심을 이어주면 셀틱의 공격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중원 밀집 수비를 유지하겠지만 라인 간격이 좁아질수록 양 측면 뒷공간이 커진다. 이해 아나초의 침투 타이밍이 맞아떨어질 경우
1대1 찬스가 여러 차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셀틱은 세트피스 루틴에서도 상대 수비의 순간 집중력 저하를 노려 세컨드볼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전진 압박 시 전환이 느려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점 라인이 흔들릴 전망이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셀틱이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끌어올리며 후반에는 뒷공간 돌파로 결정타를 넣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1셀틱은 이에아나초의 폭발적인 속도와 마에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수비 간격 유지가 느려 순간 침투에 수차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템포, 공간 활용, 마무리 완성도 모두에서 앞서는 셀틱이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셀틱 승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마카비 텔아비브 vs FC 미트윌란. 이 경기는 템포 유지력과 공격 전개 완성도에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안드라데의 폭넓은 측면 돌파는 미트윌란의 3백을 계속 흔들며 니콜라에스코에게 컷백 패스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미트윌란은 수비 간격 유지에 애를 먹을 것이며 빌링의 수비 커버가 무너지는 순간 중원에서의 압박 라인도 함께 붕괴될 전망이다. 마카비는 홈의 열기 속에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반면 미트윌란은 공격 전환에서 주도권을 잃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마카비는 안정적인 점유율과 세컨드볼 장악력으로 경기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며 미트윌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템포 모두에서 홈팀의 흐름이 우세하다. 일마카비 텔아비브는 안드라데의 폭넓은 움직임과 니콜라에스코의 문전 집중력이 맞물리며 전반 공격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미트윌란은 부상 변수와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경기 내내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홈의 강한 템포 유지력과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감안하면 마카비 텔아비브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마카비 텔아비브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BSC 영 보이즈, BS PFC 루도고레츠 라즈그라드. 이 경기는 라벨로송의 메잘라, 무브와 기고비치의 문전 마무리가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경기다. 영보이즈는 몬테이루를 통해 빌드업 리듬을 만들고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를 활용해 공격의 방향성을 잡는다. 이때 기고비치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며 라벨로송의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이다. 루도고레츠는 테르지에프와 카마라의 공백으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다. 그래서 영보이즈가 중원부터 공격까지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에서는 볼 점유율이 높고 전방 압박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들 것이다. 후반에는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재전개로 추가 득점 찬스가 이어질 수 있다. 루도고레츠가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해 연속된 공격 흐름을 만들기 어렵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영보이즈의 템포 컨트롤과 라벨로송의 전개에 의해 완전히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 일라벨로송의 움직임이 경기 리듬을 이끌며 기고비치와 몬테로의 유기적인 연계로 공격 전개가 완성될 것이다. 루도고레츠는 부상 이슈로 인해 수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고 공중 및 공간 수비 대응 모두 불안정하다. 결국 영보이즈가 경기 템포를 장악하며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완승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영보이즈 승 주력,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SC 프라이부르크 vs FC 위트레흐트.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압박 강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는 홈에서 그리포를 중심으로 짧고 빠른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를 전개하며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할 것이다. 특히 그리포와 에게슈타인의 이선 연계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위트레흐트의 수비 블록을 흔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위트레흐트는 역습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 막혀 패스 루트가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프라이부르크는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전개 리듬을 유지하고 세컨드볼 장악과 세트피스 공격으로 득점 기회를 늘릴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홈의 압박 강도와 템포가 유지되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부에는 프라이부르크의 공격 밸런스가 완전히 살아나며 상대를 벽 안에 가두는 듯한 경기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1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리그에서 보여준 상승세를 그대로 유럽 무대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포의 중앙 돌파와 에게슈타인의 패스 템포는 위트레흐트 수비를 흔드는 주요 무기가 될 것이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프라이부르크가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며 승리를 챙길 흐름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프라이부르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노팅엄 포레스트 vs FC 포르투. 이 경기는 팀 조직력과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가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은 감독 경질 여파로 인해 전술 체계가 무너졌고 경기 내내 라인 간 거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 루트 역시 단조로워 전방 압박에 걸리면 쉽게 소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반면 포르투는 체계적인 전개와 중원 점유로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며 라인 간 간격 유지가 완벽하다. 사무 오모로디온이 등지는 동작으로 공격 기점을 확보하면
사인즈와 베이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마무리 각을 만든다. 그래서 포르투는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 볼 점유를 가져가며 노팅엄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 노팅엄이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더라도 세컨드볼 대응과 라인 정렬에서의 불안정함은 피할 수 없다. 결국 템포 조절과 조직적 압박의 완성도에서 포르투가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할 전망이다. 1노팅엄은 감독 교체와 부상 악재가 겹치며 조직력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포르투는 안정된 전술 밸런스와 중원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경기 템포, 전환 효율,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포르투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 차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포르투의 전술 완성도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승무패 노팅엄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강축 셀타 비고 vs 오지시니스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교체 자원 깊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셀타 비고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파블로 듀란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아고 아스파스가 박스 근처에서 침투 루트를 만들어내며 공격 리듬을 조기에 가져올 수 있다. 일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확보를 책임지며 전체적인 경기 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반면 니스는 부상 공백이 크고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중원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단테의 부재로 제공권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뚜렷하다. 그래서 전반부터 셀타 비고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공격 주도권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셀타 비고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결국 기술적 완성도, 체력 유지, 전술 응집력 모두 홈팀 쪽이 유리한 구도다. 1셀타 비고는 홈에서 안정된 전개와 세밀한 공격 루트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아고 아스파스의 문전 결정력과 파블로 듀란의 포스트 연계는 완성도가 매우 높다. 반면 니스는 부상 결정으로 인해 라인 밸런스가 흔들리고 전방 전개에서도 매끄러운 연계가 어렵다. 결국 홈의 응집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운 셀타 비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셀타 비고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축 말메 FF vs 디나모 자그레브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방 압박팀과 속도전 중심팀의 맞대결이다. 말메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라인을 전진시킬수록 뒷공간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포백 간 커버 타이밍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그레브의 벨류가 이를 정면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다. 벨류의 침투와 스토이코비치의 중거리 전환 패스가 결합되면 말메의 포백은 쉽게 흔들릴 것이다. 반면 말메는 학사바노빅의 드리블 돌파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라인 간 간격이 넓어 공격 지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그레브는 상대 압박을 흡수하며 템포를 늦추지 않고 빠른 역습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전반 중반 이후 말메의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의 흐름은 자그레브의 뒷공간 침투가 몇 번이나 성공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그 확률은 상당히 높다. 전술적 밸런스와 리스크 관리 모두에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한 수위다. 일말메는 전방 압박으로 초반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과도한 라인 전진으로 인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벨로의 스피드와 스토이코비치의 전환 패스로 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속도전의 효율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자그레브가 후반에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승무패 말메 FF 패주력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이 경기는 간격관리 실패와 침투 패턴의 정교함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는 알크마르에게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제공할 것이다. 페럭과 사디크는 이 간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짧은 패스 교환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미난스는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의 중심으로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키며 중원에서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간격 유지 실패와 수비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전반 중반 이후부터 수비 블록이 점차 흔들릴 것이다. 후반에는 알크마르가 세컨드볼 횟수를 늘리며 공격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하고 연속적인 공격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밸런스의 안정성과 공간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흐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 반면 알크마르는 페럭과 사디크를 중심으로 전방 침투와 짧은 패스 전개를 통해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갈 것이다. 결국 간격 붕괴와 전환 타이밍의 차이가 승패를 갈라놓을 경기로 알크마르의 전술적 완성도가 더 높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축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축 크리스탈 팰리스 vs 라르나카 FC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전환 효율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경기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할 것이다.
휴즈의 중원 컨트롤이 경기 리듬을 안정시키고 사르의 스피드를 활용한 좌우 전환 플레이로 측면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AEK 라르나카는 수비에 치중하겠지만 EPL 특유의 템포와 피지컬 격차를 버티기 어렵다.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서 팰리스가 앞서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압박 마이너스 전환 마이너스 마무리의 리듬이 살아날 전망이다. 후반에는 마테타의 문전 움직임이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며 이선 자원의 컵백 연계가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 체력, 리듬 모두 팰리스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 1크리스탈 팰리스는 EPL에서 검증된 전술 완성도와 압박 속도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마테타의 최근 경기력이 절정이며 사르와 휴즈가 연계된 중원 마이너스 전방 전환 패턴이 완성되어 있다. 반면 라르나카는 체력과 압박 대응 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의 흐름과 리듬, 피지컬 싸움 모두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크리스탈 팰리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